진짜 중요한 이슈는 바로 남북 네. 관계 해빙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북한 선수단 내려오고 뭐 예술단 내려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북한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훈련할 때. 네.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관련해서 차관급 실무회담 열어서 합의한 11개 항의 합의안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개막 전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행사, 남북 스키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진행,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앞세워 개막식 공동 입장, 겨울올림픽에 북쪽 응원단 230여 명 파견, 북쪽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의 경의선 육로 이용, 겨울 패럴림픽에 북한 대표단 150여 명 파견.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동쪽 길, 서쪽 길이 다 트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네. 상황이에요.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의 경의선 육로 이용 이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금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여기로 가려면은 동쪽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로가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 마식령 스키장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스위스 유학 중에 맛본 그 스키의 맛을 못 잊고. 과감하게 음모를 한번 질러봅니다, 오랜만에. 김정은이 저번에 왜 우리나라에 그 참관단 보낸다고 했던 그 참관단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스키장이 어떻게 잘 지어졌나를 보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스키 마니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도 스키장 있다고 지금 그 평창 올림픽 참가의 목적이 아니고 보여주고 싶다?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야 우리도 스키장 좋은 거 있거든 여기서 훈련해. 거기에 음모론 하나 더 보태면 못 해봐요. 거기 이제 도박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평창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이 다 리조트가 다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하이원 리조트 거기도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스키 경기장 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러오는 겸 해서 이제 이 도박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북한에서도 이제 그 관광지를 만들려면은 그런 거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기본적인 기조는 핵무기 만드는 건 별도로 개방이에요, 개방.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에도 관광도 오고 그런 면에서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니들 연습할 공간 우리한테 예. 충분히 있거든 와서 좀 이거 사용 좀 해줘 이런 느낌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이 마식령이 강원도 원산시에 있다 그래요. 2013년에 준공을 했고 해발 1,300m에 대화봉 정상에서 시작하는 슬로프가 모두 10개. 꽤나 큰 것 같은데 사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바글바글 개미대 그 줄 서야 되잖아. 네, 짜증나고. 리프트 줄 서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냥 너무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제가 봐서 그렇게 잘 탈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몸을 보면은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비하발언. 뚱뚱한 사람 비하발언. 아니,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리조트도요. 외국인 전용을 포함해서 객실이 400개, 수영장, 당구장, 오락실 이런 부대시설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지금 마차님의 마인드 속에는 북한은 정말 오지고 후진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밖으로 봐서는 되게 호화 시설처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입구에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특유의 노동당 폰트. 음. 그걸로 써놓다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 여러분 폰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이라니까요. 그들한테는 그게 최고로 세련된 디자인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지에 물든 에미나이. 그렇지. 제가 그 문제 작성할 때 쓰는 주요 그 글자체는 네. 맑은 고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게 다 맑은 예, 고딕인데 예. 보통 공무원들이 이제 관련해 갖고 뭐 구청장 분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공소체. 보면은 그 특유의 그 체 예. 이미지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지금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진행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확실히 개막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연다. 남한 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훈련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사실 남북 교류 협력 평화의 상징 같은 것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개성공단이고 하나는 금강산이었잖아요. 예, 관광. 예. 그걸 다시 재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핵실험은 뭐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은 뭐 하는 거니까 그걸 뭐 우리가 하라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뭐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발견하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 대한 표현이에요.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하면서 겨울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북한에서는 원래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항상 동계올림픽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겨울올림픽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론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 올림픽이 더 좋다. 예, 근데 겨울올림픽이란 말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왜 동계올림픽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계 올림픽, 예, 동계올림픽. 예. 뭐 어려운 말이었죠, 사실. 예. 보통 사람들한테. 여름 올림픽, 겨울 올림픽 괜찮네. 예. 그냥 여름 올림픽이라고 쓸 것도 없어요.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이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게 올림픽이고. 예, 참가국도 훨씬 많고. 예. 그래서 왜 여성 장관 이렇게 쓰듯이 예, 예. 약간 보조 개념으로 그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언론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하는 오늘이 17일이잖아요. 불과 17일 만에 연락 채널이 복원됐고 용로가 가동됐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언론들이 하는 얘기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긴장 완화는 불투명해. 아니면 평창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네. 언론들이.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예, 평창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죠. 그런 느낌이에요. 언론은. 예. 뭐 이거는 일본 기자들 같은 우리나라 기자들 아닌 것 일본뿐만 아니라 진짜 극단적인 우익의 미국 매파 기자들 같은 느낌이에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위기가 올림픽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죠. 예. 올림픽 끝났으니까 다시 핵무기 만들고 이쪽에서 말폭탄 보내고 뭐 한미 연합 훈련 뭐 어마어마하게 막 치르고 이렇게는 못하죠. 아니, 그럴 리는 없죠. 그 평화의 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뻘쭘하지만 않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이제 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에 걸맞는 경제적인 어떤 번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은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최소한 싸우지는 않아야죠. 정치적으로 위험한 외줄타기 같은 그런 거는 그 경제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무리한 군사적 도발을 자기가 이렇게 카드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한국 언론에 그렇게 평화 무드가 안 됐으면 좋겠어가 주요 흐름이 돼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요. 봐, 뭐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정말로 남북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면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그자들도 보면 북한 앞으로 어떤 핵무기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같이 평화 모드로 가자 하라고 전 국민들이 그런 염원을 보내주면 예. 북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거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그 사용하는 그 말 표현 중에 평화를 구걸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 개씨발 새끼들이라고 봐요. 아, 찰지다. 좋아요. 아니, 평화는 구걸할 수 있으면 구걸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국가 지도자가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평화 덕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구걸해야지. 근데 구걸도 아닌 걸 갖다가 구걸이라고 말하는 정신세계도 쓰레기지만 구걸하면 어때?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말 안 통하는 무조건 그냥 때려받고 그러면 다 판을 엎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 세우겠다고 그러면 전쟁을 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 대신해서 내보낼 거면 지가 먼저 나가면 되지 그럼. 자기는 평화에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진짜 쓰레기 같은 생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최고의 지도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예. 전쟁이 일단 나서 이기더라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죽어나간 사람 수도 없이 많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최고의 지도자인데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 제대로 군대 갔다 온 자 하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들 중에 지 새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군대 빼고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때 모든 강요들이 하다못해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군대를 안 갔다 와. 심지어 국정원장도 군대를 안 갔다 와. 요번에 그 이명박 콜록콜록 하는 거 보셨죠? 네. 예, 딱 그런 거죠. 예. 자기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예. 얘기겠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군대 좀 갔다 오십시오. 씨발. 자, 근데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거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있는데 북한 선수단이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게 되면 생기는 어떤 그 팀워크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됐어요. 뭐 거기 이제 국무총리도 이제 한마디 거두셨고 등등등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선수들 사이에 북한 선수 몇 사람을 보태서라도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고 들어 고마움의 한 이야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훈련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이스하키 팀 훈련장.
찾아가서 미안하죠. 솔직히 말하면. 예, 아니, 안 그렇죠. 미안했어요. 예. 그 중에는 분명히 북한 선수단이 들어오게 되면 빠져야 되는 사람이 예. 생겨요.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표팀과 단일팀을 만들어진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거를 이렇게 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요. 그때 아이스하키 그 대표팀 선수들이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실업팀 하나 창단해 주시면 안 되냐고. 사실 너무 열악하죠. 뭐 미국의 아이스하키 팀처럼 막 전 국가적으로 겨울이면 막 주목받는 거의 뭐 캐나다는 응. 거의 국기죠, 국기. 그게.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어떻게 선수 모아가지고 예. 국가대표 만드는데 거기에 또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막 매진해왔던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이거는 참 논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들이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시너지, 어떤 화제성, 그리고 상징성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단 말이죠.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저는 이제 언론이 얼마나 잘 기획하고 이 선수들을 조명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 단일팀 구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아무리 작아도 그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기울이는 그 피땀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얼마나 잘 조명해주고 우리가 그 주목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개인적 삶이 또 바뀔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기사들 중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간질이라고 그런 뉘앙스를 막 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벌써 여자 아이스하키가 원래는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경기장 이 티켓이 벌써 다 매진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슈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예. 국민적인 관심도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못 나간 선수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이슈가 되면서 앞으로 예. 본인들에게도 돌아올 더 좋은 포상이라던가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예. 않을까. 그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여자 축구팀, 여자 야구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아마추어 리그가 분명히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도. 그래도 팀이 많이 있어요, 아마추어 팀들이. 그런데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자 축구팀이 생기고 있고, 여자 야구팀이 생기고 있고, 그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도 남녀 팀이 다 있잖아요. 그 혼성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성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스포츠이긴 해요. 이 장비빨도 있고, 굉장히 격렬한, 격렬해 보이는데 안전한 스포츠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IOC하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 여기에 지금 현재 규정이 엔트리가 23명이래요. 더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할 거예요.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그래서 이게 국제 세계 평화에 이득이 된다면 뭐 주전으로 뛰거나 안 뛰건 상관없이 예. 엔트리가 더 늘어서 예. 북한 선수가 몇 명이라도 더 들어오고 우리나라 선수들 안 빠진 상태로 만들 예. 수 있다면 옛날에 왜 그 탁구 단일 대표팀 보면은 막 한 달씩 이렇게 서로 예. 합숙훈련하고 막 예. 그렇잖아요.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북한에서 온 선수와 남한에서 그렇죠. 온 선수들끼리 어떻게 어울리느냐,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 이슈만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조합이에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대가 스위스죠.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위스가 왜 이 단일팀이라고 해서 엔트리를 늘리는 게 불공평하다. 이게 벌써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스위스도 똑같이 늘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 경기만? IOC에서 이 방송을 꼭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계 평화를 위한 거예요. 네. 진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선수촌 찾아가가지고 단일팀이 되면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남북 통일, 남북 관계 핵무기를 상쇄하는 뭔가의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실업팀 창단해서요. 이 선수들이 어떤 불이익 받지 않고 어떤 직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실업팀의 모델은 김연아가 또 해주고. 좋다.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이게 상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막 안 되길 바라면서 기우제 지내는 새끼들 있잖아. 되지마. 물론 세상에 일은 다 일장일단이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그런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북한 선수단이 형식적으로 내려오긴 해. 개인전에 일부가 몇 명이 참가해. 많아봐야 한 20명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일팀이 만들어지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잖아. 네.
핵무기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 할 게 아니라 스위스 로장 같은 데서 좀 엔트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손해보는 선수들이 없게끔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것처럼 실업팀도 하나 만들어져서 여자 아이스하키 저변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네. 왜 여기서 이간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적을 봐봐야 됩니다. 조상까지 봐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